안녕하세요. 박홍주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4차 산업 전문 정보를 공유드리고 있는 BI뉴스 주간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BI뉴스 코인보이스 한중 블록체인 미디어 연맹 설립. 한국과 중국의 블록체인 정보 교류를 위한 블록체인 미디어 연맹이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BI뉴스와 코인보이스는 26일 중국 선전시 마이크로소프트 빌딩에서 뉴스 콘텐츠 교류 등에 관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한중 블록체인 미디어 연맹을 설립하고 뉴스 교류 및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미디어 연맹은 한국과 중국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한중 교류 포럼 및 박람회 등 다양한 문화 사업을 함께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중 블록체인 및 4차 산업 관련 소식들을 발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는 BI뉴스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택시도 공유하자. 반반 택시 서비스 시작. 코나투스라는 회사에서 자발적 택시 동승 플랫폼인 반반택시를 8월부터 서비스 시작했습니다. 이 반반택시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같은 방향의 승객들의 자발적 동승을 중개하는 택시 기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반반택시를 이용할 때는 승객들이 그 앱을 통해서 동승 호출 옵션을 선택하면 되고요. 그리고 택시가 호출이 되면 운임을 각자 나눠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동승 과정에 택시기사는 전혀 개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반반 택시 서비스는 심야 승차난이 심각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서울의 12개구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 새로운 서비스 시행과 안전에 대한 우려사항을 고려해서 동성 간의 동승 지원, 이용자 실명 가입, 100% 신용 체크카드 결제, 탑승 사실 지인 알림, 자리 지정 기능 탑재, 24시간 불만 접수 처리 체계, 강력범죄 위로금 보험 가입 등의 다양한 장치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서비스로 도약이 가능할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나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월마트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나 제2의 리브라 예고. 미국의 거대 유통기업이죠. 월마트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더 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이 3일 발간한 자료에서 월마트는 스테이블 코인을 뜻하는 디지털 통화 발행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월마트는 특허 신청서에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통화에 대해 미국 달러화에 고정될 수 있다라면서 선택된 소매상들과 파트너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월마트의 디지털 통화는 저소득층 가정에 제공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값비싼 은행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계획은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유사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앞서서 페이스북이 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된 리브라라는 코인도 전 세계에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 저렴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었거든요. 또한 외신 등에 따르면 이 월마트는 현재까지 최소 54건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출원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김포공항에서도 즐기는 VR 테마파크 오픈. 가상현실 VR이라고 하죠. 이 플랫폼 개발 및 VR 테마파크 몬스터 VR 운영기업 GPM이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4층에 VR 쇼룸 몬스터 VR 에어를 정식적으로 오픈했습니다. 저희 BI뉴스도 얼마 전에 VR을 체험을 하고 왔는데요. 혹시 이런 체험 관련된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 제가 위에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요. 한번 클릭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몬스터 VR 에어에서는 몬스터 큐브 그리고 롤러코스터를 체험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몬스터 큐브라는 걸 설명을 드리자면 조그맣진 않죠. 좀 어느 정도 일정한 방 크기 사이즈의 큐브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 VR 안경을 끼고 게임, 교육, 영상 아주 다양한 컨텐츠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는 역시나 VR 안경을 끼고 정말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놀이기구, 어트랙션이라고 하죠. 그 장치를 직접적으로 체험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양한 VR 콘텐츠를 제공하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려고 한다고 하니까요. 김포공항에 들리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이용해 보시는 걸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블록체인은 태권도 산업의 신동력. 태권도에서도 블록체인 바람이 부는 모양입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술이죠. 대한민국의 국기이자 대한민국의 종주국인 그러한 무술인데요. 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태권도의 글로벌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고 합니다. 신장섭 태권블록 대표가 한 말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해외에도 널리 퍼졌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태권도를 관장하는 특수법인인 국기원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높지 않다. 태권 블록을 통해 1차적으로 태권도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싶습니다. 성인 태권도 도장이 10년 전에는 거의 없었지만 현재는 100여 개가 존재한다. 성인들이 도장을 찾으려면 도장과의 거리나 도장의 경력에 대한 정보는 전무합니다. 도장이 인위적 자료가 아니라 AI를 통해 정보를 재가공한 도장 추천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태권 블록을 통해 도장의 정보, 수련자의 수련 정보, 사범이나 관장에 대한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권도와 블록체인의 융합 기대해보겠습니다. 6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낸스 1년간 4억 2,8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 기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죠. 바이낸스가 창립 2주년을 기념해 그간 모금된 암호화폐 기부금 내역을 1일 공개했습니다.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지난해 하반기 자선재단인 BCF를 출범을 하고요. 블록체인을 통해서 암호화폐로 기부금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BCF는 지난 1년간 총 4억 2,800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암호화폐로 제공받았다고 밝혔고요. BCF 관계자는 BCF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그동안 만성적으로 지적됐던 자선 활동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BCF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자선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산사태로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한 우간다 부두다 지역 이재민에게 생필품을 암호화폐로 구매해서 전달했고요. 유럽 지역 말기 환자들과 장애인들에게 치료비 일부를 암호화폐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소식입니다. 5G 무인 도로 청소기 등장. 5G 무인 도로 청소기가 중국의 푸젠성에 등장했습니다. 29일 중간춘 온라인은 차이나 모바일 공식 웨이보를 인용해 5G 기술을 적용한 무인 도로 청소기가 푸젠성에 등장해서 원격 조종과 도로 청소 작업 테스트를 무사히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5G 무인 도로 청소기는 차이나 모바일, 화웨이, 푸젠룬공, 푸저우대학 등이 공동 개발했고요. 현재 5G 무인 도로 청소기 작업 방식은 작업자가 원격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도로 청소기의 카메라를 통해 조종실에서 현장 바닥과 주변 상황을 관찰하고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 화면을 통해 도로 청소기를 조작한다고 하네요. 8번째 소식입니다. 페이스북, 리브라 출시 보장 못한다. CNBC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분기 보고서에서 리브라를 시기적절하게 혹은 전혀 보장할 수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리브라는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는데요. 최근 페이스북은 미국 청문회에서 어마어마한 질문 세례를 받았죠. 미국의 규제 당국 및 의원들을 통해서 맹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페이스북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집중 추궁을 했고요. 이 G7 회원국들도 리브라와 같은 암호화폐가 세계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페이스북은 29일 성명을 통해 리브라 출시까지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공개적으로 협력할 뜻을 밝혔고요. 페이스북 대변인은 리브라의 여정이 길어질 것이며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규제 당국, 정책 입안자,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것이 리브라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9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이슈입니다. 베이징시 택배 3륜차 신에너지차로 교체 추진. 베이징시가 현재 택배와 음식 배달 등 업종에서 사용하는 3륜차를 신에너지차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배달 업종에서 대부분 스쿠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전동 스쿠터를 개조해서 만든 3륜차를 거의 대부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음식 배달 차량에 대해서 베이징시는 전용 차종의 범위와 사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충전 시설을 구축해 효율 높은 공동 배달 모델을 발전시켜 차량 규모를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10월 전까지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 공안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베이징시의 신에너지차 규모는 18만 7천 대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소식입니다. 베이징 현대차 순수 전기 SUV 엔시노 EV 9월 출시. 베이징 현대자동차가 중국의 신에너지차 시장에서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29일 중국의 IT 전문 매체인 테크웹에 따르면 베이징 현대자동차가 중국형 코나인 순수 전기 SUV 엔시노 EV를 9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의 기간 동안 코나 EV의 글로벌 판매량은 1만 3,590대로 4월에만 4,032대가 판매되어 글로벌 신에너지차 판매 순위 10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세한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엔시노 EV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동급 최대인 500km라고 하고요. 100km당 전기 소모량은 13.8kW라고 합니다. 현대차의 도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BI 뉴스 주간 뉴스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